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블 코믹스, 오늘은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서적의 모습이고요. 간단하게 책의 정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크리스 클레어몬트, 그린이는 존 번, 역자는 최원서로 되어 있고요. 출간일은 2014년 5월 25일 시공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책은 184페이지 분량에 크기는 167mm, 257mm로 다른 마블 서적과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우선 책의 겉표지부터 살펴보면은 낯익은 울버린의 모습과 배경으로 다양한 이 엑스맨 멤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모습,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죽거나 사라졌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약간 현상수배 비슷한 이런 풍의 배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뒷표지를 또 보면은 이제 그림체가 좀 옛날 엑스맨 그림체로서 그려져 있는 키티와 악마 모습이 그려져 있군요. 뒷부분에 써져 있는 좀 문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고의 시절이자 생애 최악의 시절이었다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네요. 2013년 디스토피아 미래로의 전설적인 여정을 다시 체험한다. 그곳에선 센티널이 지구를 지배하고 엑스맨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또한 돌아온 알파 플라이트가 웬디고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돕고, 사이클롭스가 직접 엑스맨의 역사를 들려준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악마가 라면서 이런 문구들이 나와 있네요.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던 이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어떻게 보면 이게 원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내용뿐만이 아닌 다른 에피소드들도 함께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서적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이클롭스는 이 진이 죽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진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엑스맨으로서의 삶을 되짚어 보는 이러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엑스맨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와 진이 합류를 하고 다른 멤버들과 여러가지 활동들을 벌여왔던 여러가지 내용들이 쭉 그려져 있게 되고요. 진의 죽음에 힘들지만 마음을 다잡는 사이클롭스와 이 진의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장례식장에 참가했었던 시아 제국의 신하가 이 진의 부모에게 이 유감을 표하면서 이 홀로그램 교감 크리스탈을 건네는 이러한 장면도 나와 있고요. 장면이 바뀌고 이제 다른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나이트크롤러는 자신의 생일에 이 엑스맨 멤버로부터 서프라이즈 축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제 생일 선물들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모습을 한 이 크리스탈 조각상을 받게 되는데요. 누가 보냈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크리스탈 조각상을 보고 있던 도중 갑자기 이 조각상이 폭발을 하더니 나이트크롤러가 쓰러지게 됩니다. 의식도 없고 말 그대로 정말 죽은 것이 아닌가 싶은 이 나이트크롤러의 모습 때문에 이 사태 파악을 위해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엑스맨들을 위해 방문을 하게 되고요. 아가모토의 눈으로 이 스트레인지가 살펴본 결과 나이트크롤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빼앗긴 상태였고, 또 때마침 악마가 근처에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악마와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다른 엑스맨들의 도움으로 이 방에서 벗어난 자비에르 교수와 키티의 모습이 나옵니다. 키티가 이제 상황 확인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방 안을 살펴보지만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고요.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정신을 차린 이 나이트크롤러와 일행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지옥이었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이 미노스를 만나게 되고, 미노스는 나이트크롤러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면서 촉수로 그를 궁전 밖으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날아간 나이트크롤러를 구하기 위해 스톰이 따라 나서지만 또 스톰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피들이 달려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스톰의 도움으로 또 무사히 미노스의 궁전으로 돌아온 이 크롤러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스톰을 구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스톰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이 일행들은 이 지옥바닥에서 스톰을 찾아내지만
뭔가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가 채게 되고요. 울버린이 스톰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원래 스톰의 영혼이라 그래야 될까? 이것이 담겨져 있는 뱀을 찾아옵니다. 뭐 냄새와 감으로 찾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뱀을 구해와서 다시 원상태로 무사히 돌아오는 스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동 중에 이번에는 마르갈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의 딸인 지메인이 자신이 이들을 여기로 데려왔으며 그들이 마르갈리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 소망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거역한 딸을 그 자리에서 얼음 조각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마르갈리의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나이트크롤러는 더 이상의 싸움과 이 고통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항복을 선언을 합니다. 마르갈리는 나이트크롤러가 악랄하게 살해한 아들 목숨의 대가로 또 그의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가 중재에 나서게 되고 아가모토의 눈으로 이 진실을 확인을 합니다. 나이트크롤러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고였음을 알게 되고 이 마르갈리는 나이트크롤러를 용서를 합니다. 다시 이제 모두 지구로 돌아오게 되고요. 갑자기 또 지메인이 나타나서 일이 잘 풀린 것이 다행이라면서 말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나이트크롤러의 여자친구였던 아만다였고요. 한마디로 지메인이 아만다로 변신을 해서 나이트크롤러 곁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엑스맨으로서 이 스프라이트라는 코드네임을 받은 키티의 모습이 나옵니다. 캐나다 슈퍼히어로 팀인 이 알파 플레이트를 찾아간 울버린은 이 사람들을 습격하는 이 조 파날이라는 연방 경찰의 가족을 죽인 이 생물체를 추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울버린은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듣고 나서 그 생물의 정체가 웬디고라는 주술에 걸려있는 이런 것에 뒤집어진 사람, 괴물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작전 활동을 위해서 장비를 가져오기 위해 밖을 나섰던 나이트크롤러는 갑작스럽게 웬디고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고요. 웬디고를 피해 도망치던 나이트크롤러는 웬디고에게 얻어맞게 되고 울버린이 있는 오두막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덕택에 다른 멤버들은 웬디고를 찾는 수고를 덜게 되고요. 전투에 나서게 되죠. 행방불명됐던 이 파날 부인을 발견한 울버린은 이 웬디고를 제압을 하고 이 부인을 피신시키지만 이후 정신을 차리고 쫓아온 웬디고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 상황에서 스노우버드는 이 웬디고를 제압하기 위해 이 맹수인 엑스맨 멤버가 아닌 맹수 울버린으로 변신을 해서 웬디고와 싸우게 되고요. 결국 웬디고를 제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페르소나에 지배당하고 있던 이 스노우버드였기 때문에 울버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녀의 마음을 다잡아 주어서 간신히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마이클은 샤먼의 힘으로 이 웬디고의 저주를 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웬디고 소동도 이렇게 일단락이 치게 되고요. 장면이 바뀌게 되고 또 다른 시리즈로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뮤턴트 통제 법령으로 인해서 뮤턴트들은 최하 계층으로 떨어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엑스맨 중에서는 울버린, 스트라이프, 스톰, 콜로서스, 미스터 판타스틱만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제 미래의 모습이었고 다시 현대로 돌아오게 돼서 이 데인저룸에서 훈련 중인 엑스맨 멤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스트라이프가 들어오게 돼버리고요. 여차저차해서 이 훈련 상황도 무사히 종료가 되고 이후 자신의 능력으로 이 데인저룸에서 훈련을 무사히 마친 키티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진 키티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녀가 갑자기 자신은 30년 후 미래에서 온 자신의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녀는 오늘 이 브라더후드 오브 이블 뮤턴츠가 대통령 후보인 로버트 켈리와 찰스 자비에르 그리고 모아라 맥테거트를 살해하고 이 일 때문에 30년 후 세계에는 핵전쟁으로 파괴가 된다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주변 멤버들도 아리송한 가운데
올버린은 그녀의 말이 진실인 것 같다라면서 그녀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을 하고요.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엑스맨 멤버들이 이동을 하면서 키티는 이 일련의 사건들로 수많은 뮤턴트와 초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의 원흉이 될 수 있는 이 미스틱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려 하지만 미리 이 키티의 이야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게 된 엑스맨들이 이를 막아서게 되고요. 브라더후드 오브 이블 뮤턴츠 그리고 엑스맨이 한참 싸우고 있는 가운데 이 미스틱에게 속은 자비에르는 그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다행히 마비가스로 제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이후에도 계속 이제 브라더후드 오브 이블 뮤턴츠와 난전을 벌이고 있는 엑스맨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틱 1행이 실행하려고 했던 이 암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과연 다시 원상 다르게 미래로 바뀌게 될 것인가, 여러가지 떡밥을 남긴 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뒷이야기들은 실제 서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에피소드 이후에도 뒤에는 이제 악마를 상대하는 키티의 모험이 담겨있는 짧은 에피소드도 추가적으로 들어있으니까요. 실제 서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서적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책의 제목은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지만 실제 서적 분량 중에서 차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 다른 에피소드들도 함께 담겨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중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과거로 돌아간 게 올버린이 아니라 키티라는 사실도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영화와는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만의 이러한 묘미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블 코믹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마블 서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